국내외적으로 이제 시끄러운 문제 하나가 라인 사태입니다. 여러분 그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저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제작진들하고 또 저희 그 신문 논설실에서도 이 뭐 아주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지금 현 상황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촉발시킨 사람은 누구고 우리 정부 입장은 뭐고 그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네이버 그 기업 당사자 입장은 뭔가. 이제 네이버가 일본에다가 메신저 그 앱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라인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수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일본 정부는 그런 줄 몰랐죠. 그런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하나일 줄로만 알았는데 네이버가 아무튼 뭐 노후하고가 뭐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을 다 제압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게 오늘날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처럼. 여러분 이 간단하게 대입을 해보시면 다들 금방 나옵니다. 가령 우리나라 카카오톡 여러분 쓰고 계시죠? 우리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톡 아닙니까?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뭐 있긴 있더라고요. 안 쓰는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 친구들 중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단체 톡방 만들 때 그 사람 따로 다 뭔가 연락 주고받아야 되는데 꼭 한 명씩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데 카카오톡의 지분의 절반을 정확하게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도 그 일본이 정확하게 5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메신저 앱이 거의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만큼 그 국민의 어떤 그 네트워킹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네트워킹의 지분의 절반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아니 뭐 중국이 가지고 있다? 뭐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 어디가 가지고 있든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숱하게 했을 겁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라인, L-I-N-E, 선이란 뜻 라인입니다. 그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수억 명이 쓰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에 글을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크게 두 가지. 일본 열도에서 쓰고 있는 라인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에서 쓰고 있는 라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메머드, 공용 그런 메신저 앱이 된 겁니다. 그러자 아마 일본 정부는 전략적으로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회만 오면은 여기에 개입한다. 그런데 마침 라인에서 그 이용객들의 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50만 명인가 50만 건인가가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일본의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의 골자는 뭐냐? 지분 구조를 바꿔라. 그래서 한국의 네이버,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여기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뭐 6대 4, 7대 3 아니면 51대 49로라도 바꿔라. 그래서 완전히 그 일본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을 100% 장악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이제 명분이 약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비자 그 구독자들의 이 정보가 누출된 게 라인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페이스북도 똑같이 유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 은행들 금융권 뭐 그 고객들 정보 유출되는 사고 간간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페이스북이 그런 유출 사고 벌어졌을 때 일본 정부는 페이스북에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라인과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지도로 지분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그 뭐 거의 경제계에서는 제게서는 뭐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고도 몇 달 전에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떤 형식으로든 매각하는 거는 이제 결정된 사항. 다만 매각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하느냐. 돈을 얼마나 그 상대편 매각을 하면 이걸 파는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비싼 값에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 정확하게 50대 50일 경우에는 단 한 주만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로 가더라도 경영권이 100%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주 주식이 몇 조 원에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전략적 모호함. 왜냐하면 최종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카드를 먼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협상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영권을 넘길 때의 그 한 주 값을 얼마로 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의 지배적 유치와 동남아 시장에서의 라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일본에서의 그 라인은 그래 소프트뱅크 니네가 가져가 다 오케이. 그러나 동남아에서의 라인은 그 대신 네이버가 갖겠어. 이제 이렇게 협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협상이 이제 펜딩돼 있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피말리는 그 내고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문제는 지난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먼 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선 그 무렵에 이 라인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희한한데 여기 목소리 낼만 한데 전부 다 꿀먹은 곰처럼 그냥 조용히들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만 하고 라인 얘기는 안 하고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신문에서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민주당도 스탠스 잡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외교의 정상화 이거의 외교적 성과 중에 하나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인 무효처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속았다. 우리는 내줄 거 다 내주는데 일본은 봐라. 우리가 내주면 내줄수록 라인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침탈. 독도는 영토 침탈. 뭐 라인은 또 뭐 침탈 이렇게. 그 총무성의 그 간부가 뭐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면서요. 고 외손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갖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우리의 네이버의 그 라인을 빼앗아 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반일 캠페인에 지금 불쏘시개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뭐 더불어민주당의 저 전국적 지명도 한 개도 없는 그런 듣보잡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오늘 퇴원했나 모르겠네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재명이 매일같이 자기 SNS에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건 전면전 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전면전. 한일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양국 간 교류를 완전히 활발하게 다시 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뒤통수에 철퇴를 가하는 방식으로 라인 사태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그 중에 하나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25만 원에 관한 뭐 특별법, 처벌적 법률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벌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헌법학자들이 논란이 많을 것이다. 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뭐 헌법 몇 조를 봐라, 헌법 몇 조를 봐라, 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관한 권한은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행정부나 이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처분적 범 25만 원씩 주겠다는 걸 그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뭐냐? 법률 안에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을 명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6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 시기, 방법. 25만 원씩을 주되 뭐 조건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잖아요. 상품권으로 준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그 경제에 해당 전통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무슨 뭐 이 저 물물 교환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준다.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규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25만 원씩 딱 그냥 5만 원짜리 5장 딱딱 나눠주는 걸로, 또는 뭐 그 대표 뭐 계좌에 꽂아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시기, 방법을 그 법에다가 탁 못 박아서 행정부는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법을 일반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행안부가 다, 기재부가 다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뭐 금년 가을쯤 또는 뭐 추석 때 나눠주기로 하자 뭐 라든지, 예를 들면 여름 휴가 때 나눠주기로 한다든지, 뭐 그리고 지역별로 좀 이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이 풀리게 하지 말고 뭐 가령 저 하위 몇 퍼센트는 며칠 날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며칠 날 주고, 상위 몇 퍼센트는 언제 주고, 뭐 기타 등은 본인이 나 25만 원 안 받을래 이런 사람들은 주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제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또 깨알같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일거에 다 없애버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해. 법안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처분적 법률인 겁니다. 그 이제 25만 원 지금, 그러니까 전방위라고 했을 때 전방위가 바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 이재명의 자존심과 얼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거 그리고 라인 사태를 여기다 얻는 겁니다. 지금 대일 관계, 국제 간 관계, 반일 캠페인, 죽창가를 밀려라. 지금 이제 선거가 임박한 게 없잖아요. 보궐선거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야 죽창가 불러봤자 뭐 그게 무슨 실효적인 뭐 결과를 낳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치도 패배하고 외치도 패배하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다는 프레임을. 그 조국 오늘 이제 독도에 간다는데 오늘 날씨 여부에 따라서 독도는 날씨가 좋아야 가지 뭐 이 파도 높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조국에 가서 독도에 또 무슨 말을 꺼내들지, 저렇게 주먹 쥐는 모습 조국 왼쪽에 오른쪽에 박찬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에 라인 사태에 끼어드는 거죠. 네이버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국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박하도록 이런 상황입니다.